치매를 앓는 고령의 노모를 그 자식이 살해한 사건이 같은 날 서울과 안양에서 발생했습니다. 모두 부양 스트레스 때문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올해 치매 환자 수는 65만 명에 이르는데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이 서비스만으로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가족들의 치매 간병 피로 역시 극심하다는데요. 관련해서 한국노인상담센터장인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같은 날 발생한 사건인데요. 서울과 안양에서 치매 노모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지금 이 하나의 사건은 지난 7일 날 서울 강북구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51세 송모 씨가 어머니인 82세 우모 씨하고 함께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고 경찰에 전화를 한 겁니다. 112에 전화를 했고 전화를 받은 경찰이 가서 이렇게 봤더니 그냥 돌아가신 줄 알았더니 주무시다 돌아가시다고 했는데 얼굴이 내련이 없는 거예요. 멍자국이 뭐 여기저기 있고 그래서 부검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뢰한 결과 나중에 알고 봤더니 누군가에 의해서 맞아서 돌아가신 거고 결국 그 범인을 알고 봤더니 연락을 했던 송모 씨였다. 아들, 큰아들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가족들한테는 이제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그날 돌아가시는 날 밤에 엄마에 대해서 머리를 벽에다 부딪히고 얼굴에 대해서 폭행을 가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너무 안타까운 건 그 같은 날 밤에 안양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59세 최모 씨가 경찰에 붙들리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치매를 앓고 있던 78세 어머니를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사망하게 했는데요. 이 양자의 사건의 공통점은 뭐냐면 어머니를 돌보는 과정에서 감정의 치매로 올랐고 이 감정을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폭행이 시작됐는데 어머니는 그렇게 돌아가셨다. 이런 진술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이 지금 현재 이 사건을 보면 좀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죠. 야, 세상이 이렇게 됐나? 자식이 부모를 죽이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더 우려하는 거는 뭐냐? 앞으로 치매 어르신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늘어난 어르신들을 돌보는 가족들이 있고 이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와 유사한 안타까운 사건들은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사실 이런 문제가 처음 있는 일은 아닐 겁니다. 치매 노인을 부양하다가 그 부양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그 대상을 학대하는 경우가 덜어 있지 않았어요? 있죠.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못난 자식들이 하는 행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가만 생각해 보시면 사실 이 오랫동안 이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반복적인 행동이나 질문들이 있죠. 거기에 밤만 되면은 석양증후군이라 그래가지고 나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경향이 나타나죠. 거기에다가 뭐 망상이라든지 의심이라든지 이런 거 나타나죠. 배회하죠. 문제는 뭐냐 이런 것들이 점점 안 좋아지잖아요. 안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과 함께 있을 때 뭐 병원에 모시면 모르겠지만 집에서 모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고 집에서 모실 때에는 반드시 주 보호자가 한 명이 반드시 그 옆을 지켜야지만 되는 이런 질환인데 문제는 이 병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점점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양병원을 이용하면 좋겠지만 요양병원을 이용하거나 이런 뭐 요양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셔서 네네. 이분들의 스트레스나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우울은 어마어마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요양병원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정말 그 옆에서 모든 짐을 고스란히 져야 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더 갈등의 골이 깊었다면 요양병원을 좀 이용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돈이 없잖아요. 요양병원을 우리가 이용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 치매 어르신을 모시는 기관에 크게 뭐 많이 있지만 크게 나누어 본다면 하나는 이제 요양병원이 있고 또 하나는 요양시설이 있을 텐데 요양병원은 치료를 중심으로 하고요. 네. 요양시설은 보호를 중심으로 해요. 그런데 문제는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의료진도 있고 치료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높고요. 한 달 내내 입원해 계셔야 되고 대부분은 거기에는 또 간병인이 함께 붙어요. 그러면 기본 200, 300 매달 뭐 깨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런 200, 300 넘는 비용을 그 매달 잘 부담할 수 있는 가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두 달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계속 이어지죠. 요양시설로 간다 그래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아무리 못해서 우리가 뭐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식대까지 하면은 7, 80만 원을 매달 나가게 되는데 이게 사실상 최근 같은 불경기를 겪고 있고 우리가 이제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는 이때 자녀들의 부담이라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역시 쉬운 선택은 아니다라고 봐야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 환자가 이렇게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비용 문제 때문에 그 고통을 고스란히 가족들이 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힘든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멀리서 보는 사람들은 아유 어르신들 잘모시네 아니면 어떻게 어르신을 저렇게 모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네. 실제 이 치매 어르신들을 모셔분들은 저럴 수 있겠다. 저런 극단적인 사건 벌어질 수 있겠다 하면서 마음을 몇 번씩 이렇게 쓰다듬는 이런 일이 아마 지금 우리 이 뉴스를 보는 순간에도 발생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가족이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가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네. 배우자가 일단 39% 정도 돌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딸이 한 23%, 그리고 아들이 15%, 며느리가 13%, 그다음에 뭐 간병인이나 기타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고령화 사회를 맞으면서 그래도 내 배우자는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런 비율로 배우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오늘은 자식이 부모를 이렇게 살해하는 끔찍한 일을 봤지만 노노 케어가 많아지면서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적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배우자를 살해하고 본인도 음독자살을 하거나 우리가 영화 외에 그대를 사랑합니다. 네. 이게 웹툰으로 나왔다가 이게 영화로 됐잖아요. 그 영화에도 보면은 치매 아내를 돌보는 남편의 그 안타까운 사연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안타깝지만 문제는 앞으로 치매 어르신이 많이 늘어나는 가까운 미래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거라는 거죠. 직접 치매 환자를 실제로 돌보는 분들이 얼마나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는지 저희가 그 방송 직전에 가족분과 통화를 좀 해봤는데요. 이분은 17년 동안 치매에 걸린 아내를 혼자서 돌봤다고 합니다. 인터뷰는 익명으로 진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힘드는 부분은 그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천 송도서 이래 새벽 한 3시 돼서 찾았다든지 또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헤매고 그럴 때마다 어디 빠졌나 교통사고 났나 피를 말리는 시간들이죠. 그때는 정말 숨쉬기가 지금 힘들었어요. 그 아산모라는 그 모임이 있어요. 한 20명 되는데 저 같이 울기도 했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보호자들은 때로는 한강에도 몇 번 나간 사람도 있고 또 극단적인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러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 삶을 포기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안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장별로 틀리죠. 요양병원에 가면 또 비용이 좀 더 많이 들고 요양원에는 이제 보통 한 사람이 한 5명 정도 이렇게 돌봄을 하고 있는데 그게 또 흡족하지 않아서 못 보내는 경우도 있고 환자가 눈에 밟혀서 못 보내고 완벽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집에 와서 혼자 보는 걸 한 4시간 정도를 이렇게 요양보호사가 와서 같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재정 면에서 어렵고 그렇겠지만 4시간을 8시간을 본다 봐준다든지 혼자서는 너무 돌보기가 힘드니까. 그 요양병원에서 아까 비용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환자들을 좀 일괄적으로 관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네. 요양병원에 대한 신뢰도는 좀 떨어지는 것 같은 모습이네요. 지금 이제 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요양 서비스를 받는 걸 보니까 치매 등급을 받으신 거예요. 네. 치매가 보통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제 문제는 이 등급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요양원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뉴스에서 봤던 학대 사건들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막상 가서 보면 우리가 그 좋은 시설에 편안하게 계시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기관들도 몇몇 있어요. 이렇다 네. 보니 실제 내가 가서 봤을 때 이 언론에서 봤던 학대 장면이 있는 건 아닌가. 또 의료진들이 이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치료는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또 한 가지는 막상 급한 사건이 생겼을 때 이렇게 인력이 부족한데 조치는 제대로 되겠는가. 그리고 식사는 제대로 되겠는가.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요양원, 요양시설에 대한 신뢰도가 사실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네. 요양원도 굉장히 여러 군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한 3,000여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도 서비스마다 다 다르고요. 그리고 그러니 보호자들은 뭘 해야 되는가. 직접 가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직접 인터뷰도 해보시고 그러면 이것이 믿을 만한 곳인지 아닌 곳인지 알기 때문에 무조건 이 신뢰도가 낮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발품을 좀 팔아야 되는 게 원칙이죠. 치매 환자 가족들에게 특히나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경제적인 지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치매 등급 판정을 받으면 어느 정도 경제적인 혜택이 따라옵니까? 아무래도 좀 받는다고 봐야겠죠. 이를테면 지금 우리 인터뷰하신 그분 같은 경우에도 하루 4시간 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4시간을 올 때에는 이제 1등급을 받으신 거예요. 그 얘기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치매 양상을 보이시는 거고 사실상의 바깥 활동은 거의 안 되신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 중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시간은 4시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나머지는 그 남편 혼자서 오롯이 그 시간을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치매 어르신들이 과정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하지만 힘도 굉장히 세고요. 이게 상상하지 못할 뭐 욕을 하기도 하고 의심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배회를 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가족들의 어려움이 이루 말로 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저희가 이제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가 일단 있기 때문에 네. 집에 계시면 재가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시설에 계시면 시설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 요양비라 그래가지고 1년에 한 15만 원 정도 지급이 되는 게 있고 또 월 최대 3만 원으로 해서 치매 치료 관리비라고 해서요. 일종의 그 서비스 차원에서 가족들에게 약간 위로금으로 나오는 게 있고 그다음에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라 그래서 뭐 가사 지원이라든지 단기 가사 또 주간 보호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가족들이 조금 그래도 그 간병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 있고 네. 또 최근에는 치매 가족 휴가제라 그래가지고 1년에 6일 정도는 그래도 자유롭게 어르신들 이렇게 기관에 맡기고 가서 조금 쉬고 올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지어야 되는 개인적 부담은 많다고 해야 되겠죠. 앞서 뭐 극단적으로 치매 노모를 살해한 사건을 보면서도 뭐 정작 심리적인 치료라든지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은 그 가족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 가족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제도도 마련이 돼야겠죠. 그렇죠. 지금 치매 어르신 65만 명 정도 되고 그 관련돼 있는 가족들이 한 260만 명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가족인데 문제는 지금 현재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제 본격적인 노년 시대로 들어가고 그 얘기는 늙어간다는 거고 늙어간다는 건 향후 치매 노인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사회적으로 이 개인들이 모든 것을 다 그 서비스를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점점 확충을 좀 해야 되고요. 특별히 이 현재 그 치매를 돌보고 있는 가족들이 상황이 어떠한가? 우울 척도로 검사를 해봤더니 일반 우리가 우울 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있는 분들이 보통 일반인들에 비해서 1.5배다. 이런 지금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단순히 우울감만 있는 게 아니고요. 24시간 어르신만 봐야 돼요. 그러니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우울감에, 고립감에, 사회활동 거의 안 되죠. 그렇다 보니 건강 망가지죠. 정서적으로 어렵죠. 심지어 최근 연구 중에는 치매 환자를 오래 돌봤던 분들은 치매 발병률이 높아진다라는 연구까지 나와요. 네. 이럴 정도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치매 어르신들에 대한 장기 요양 서비스도 굉장히 좋지만 가족들에 대한 개별 서비스 조금 더 강화하고 지원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치매 환자는 물론 치매 환자 가족들까지 위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할 때다. 자, 이호순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